안녕하세요 시청자님들. 이번에는 투자자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는 상위 1순위 종목들을 분석해주는 코너를 마련해 봤습니다. 현재 인기 1순위는 HLB라는 종목으로 저번주 금요일에 하한가를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LB가 하한가에 친 이유는 신약품목 허가 승인 거절에 이젠 하한가를 이렇게 강하게 친 거고, 현재 그 12조 5,335억에서 8조 7,787억 원, 즉 한 뭐 약 시총의 4조 원 정도가 이제 공중 증발이 되어 버렸고요. 이렇게 좀 충격적인 하한가가 나오다 보니 이제 진 회장이 유튜브를 통해서 해명들이 나왔는데요. 해명들의 이런 핵심 내용들 보면 니보세나닙의 효능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없다. 니보세나닙에 대한 효능에 대한 문제는 없는데, 이제 중국의 항서제약의 면역 항암제 카넬리 주맙에 대한 품질 관리에 대한 민미한 내용들을 이 FDA에서 지적을 받았고, 이런 내용에 대한 보완 자료들이 FDA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해서 허가 승인이 불발이 난 거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FDA에서 리보세나닙에 대한 약의 효능이나 독성에 대한 지적이 없었고, 이제 사실상 이제 중국의 항서제약에 대한 이제 품질 관리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말들을 계속 강조를 했고, 그다음에 이러한 이렇게 지적한 FDA에서 지적한 문제를 수정 보완한 서류를 최대한 빨리 제출할 거라는 말을 했어요. 다만 이제 빠르게 서류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FDA 승인 기간은 보통 6개월 정도 걸립니다. 보통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가에 부정적인 면을 싣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바로 회복하기에는 어렵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일단 결론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뭐 FDA 승인이 내일이라도 나면 주가 회복이 빠르게 되겠죠. 바로 다음 날이라도 되겠지만, 이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재승인을 받는데 이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 반등은 나온다. 제가 내린 결론, 단기 반등은 나오지만 그 이후에 일정 조정은 나올 거다. 완벽하게 회복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일단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한번 하한가 친 잔량을 한번 보고 이 잔량을 해석한 다음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LB의 그 잔량은 2,100만 주예요. 보통 2,100만 주면 엄청난 거죠. 현재 하한가 잔량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많은 양을 누가 다 먹으면서 끌어올리겠냐, 이거 다음날도 하한가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시는 투자자분들이 절대적으로 많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절대적인 다수가 내리는 결론은 거의 나올 확률이 10%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거의 그렇게 그렇게 결론이 나오지 않아요. 반대로 나옵니다. 보통 한 80% 정도는 반대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이건 또 제가 보는 게 주식마다 이제 2,100만 주면 엄청난 양이긴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각 종목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게 맞겠죠. 왜냐면 종목마다 상장 주식량이 틀리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각 종목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게 맞는 거고, HLB 상장 주식량은 현재 1억 3,830만 주, 이렇게 좀 30만 주고, 지금 보면 약 1,200만 주 정도, 이젠 그 기업 분석 보겠습니다. 여기 최대 주식의 물량을 보면 약 한 1,300만 주 정도 되겠네요. 약 1,300만 주 정도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는 주식량은 약 1억, 대략 그냥 1억 한 2천만 주라고 하겠습니다. 대략 1억 한 2천만 주 정도 잡고, 그다음에 하한가 잔량 같은 경우는 매매가 되는 주식량 기준으로 약 17에서 18% 정도 잔량이 쌓인 게 되겠죠. 근데 이 정도면 평균적으로 다른 종목들도 리스크가 나왔을 때 나오는 비슷한 퍼센테이지의 잔량대예요. 그러니까 대주주 물량 빼고 한 20% 정도 쌓입니다. 보통은 뭔가 악재 같은 게 막 나온다 하면 그 정도 쌓이는 건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한가를 친 내용 자체가 FDA 승인 불발이지만 안으로 보면 리보세라닙에 대한 약의 효능이나 독성에 대한 지적은 없었고 항서제약의 면역항암제 카넬리주맙에 대한 품질 관리 문제였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만 봤을 때는 사실 제가 이제 내린 결론은 하한가는 너무 가혹하다. FDA 승인 불발로 인한 거지만 내부로 들여다 본다면 리보세라비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HLB에 대한 문제는 그닥 없는데 이런 승인 불발이라는 이유로 하한가를 친 거기 때문에 너무 가혹하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립니다. 그리고 HLB 종목 자체가 이제 인기도를 치면 이제 가수를 치면 이제 BTS급이에요. BTS급이기 때문에 저런 내용이 나온 것만으로도 다음 주에는 충분히 강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단기적으로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참고로만 들으시면 됩니다. 무조건 제 말을 뭐 확신해서 들으시지 마시고 제 생각과 비슷하다고 하시면 그렇게 실천하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안 보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차트상으로 한번 보시면 FDA 재승인이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본다면 일단 단발성 반등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 월날 때 뭐 한가를 떨어뜨리면 전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고 보고요. 한가까지 떨어뜨릴 것 같진 않아요. 뭐 해봐야 뭐 뭐 마이너스 한 18% 정도? 18%에서 20% 사이로 왔다 갔다 한 다음에 밑꼬리 길게 달면서 양봉으로 한번 달아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내용상으로 봤을 땐 그래요. 일단 빠질 때 세게 빼겠다. 아니면 뭐 살짝 빠질 수도 있고요. 살짝 뺀 다음에 바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보통 이렇게 강력한 하한가가 나왔을 때 이 시총이 큰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하한가가 나왔을 때는 다음날 강하게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강하게 밀려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 어디까지 밀릴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그 반등은 나온다. 반등은 나온다라는 게 제가 내는 결론이고 그렇다고 이제 하한가 친 전일 종가까지 회복을 할 거냐 이거는 저도 확신을 하지 못해요. 다만 나와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여기까지 나와주면 다 매도하지.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오려고 난리를 칠 텐데 여기까지 보내주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일정하게 반등 나와준 다음에 이제는 FDA 재승인 기한이 약 6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아마 이젠 한 3, 4개월 정도는 소화 과정을 거치는 기한을 거치고 이제 재승인의 기대감 한 2개월 정도 남겨놓고 재승인에 대한 FDA 재승인이 나오는 한 2개월 정도 결과가 나오는 기한으로 치면 2개월 정도 남겨놓고 그때 다시 이런 내용들 약간 기대감에 통한 내용들로 인해서 살릴 것 같아요. 그래서 하한가 친 전일 종가는 아마 한 4, 5개월 정도 뒤에 나오지 않을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소화 과정으로 보이거든요. 단기적인 반등은 강하게 나와요. 그 뒤에 소화 과정을 거칠 거다. 일단 그런 다음에 약 2개월 정도 남겨놓고 재승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다시 일정 회복을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왜냐면 이게 어째 보면은 3, 4개월 정도 소화 과정 거치고 FDA 재승인 기대감 그리고 저 내용에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뭐 분명히 제 생각은 같습니다. 무조건 회복은 해줄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그 매매를 하실 때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빠졌어 그때 한번 진입해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와 그럼 매도 바로 이렇게 위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 매도해요. 그런 다음에 어떻다? 바닥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있을 때 이제 FDA 재승인 기한이 대략 2개월 정도 남겨놨을 때 이때 재진입을 해본다. 왜냐면 승인이 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제 재승인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을 때 이번에는 FDA 승인을 무조건 받을 거다. 무조건 받을 거다. 약간 그런 기대감이 좀 클 거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 이후에는 재승인을 이제 받게 됐을 때는 그래서 급등이 나올 가능성, 강하게 급등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때를 좀 노리시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기에서 물리신 분들한테는 제가 뭐 가슴이 아프지만
보유하는 게 저라면 이제 제 관점입니다. 이건 참고만 하세요. 무조건 뭐 그렇게 나온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을 말씀드린 거니까 참고로만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그러면 손절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손절보다는 가슴이 아프지만 저라면 그냥 6개월 보고 그냥 끌고 갈 것 같아요. FDA 재승인 이제 신청을 한 뒤부터 6개월 정도 봐야 되는 거니까 끌고 갈 것 같고, 재승인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이제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이때 이제 매도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이때. 그래서 우리 그 보시는 시청자님께서는 이 점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무리는 없으실 거라 봅니다. 그래서 결론 내린 거, 일단은 추가랑 나올 때는 매수를 한다. 그 다음에 반등 나왔을 땐 단기적으로 어떻다? 매도를 친다. 그런 다음에 이후에 신고하면서 이제 재승인 그 신청에 대한 그런 내용도 나와야겠죠. 그 재승인 승인 신청이 이제 어쩌면 나왔을 때 기준으로 4개월이 지났을 때 4개월 뒤에 이제 보는 겁니다. 그때도 신고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때 이제 한번 재진입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2개월 정도 남은 이제 승인 기한 2개월 정도 흐름을 보면서 반등이 강하게 나올 때 그때 또 다시 매도 때리시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여하튼 좀 제가 일단 제가 분석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